반갑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실적이 나왔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389%나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자, 보시죠, 먼저. 보시다시피 매출액 부분에서는 74% 성장을 했죠. 256억에서 44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5억에서 126억으로 늘어나다 보니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이 상승률이 2389%나 상승하게 되었죠. 이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우려스러웠던 어떤 실적 부분에서의 큰 이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박스권이 좀 탈피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겨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파크 시스템스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채널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침체 우려 때문에 그 가속 하락 하방 압력이 좀 거세지면서 이렇게 터치하는 게 좀 가속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까지 좀 횡보하거나 우하향하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하락폭이 가속될 거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락폭이 좀 크지 않고 계속해서 그 224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초록색 선이 224일선입니다. 여하튼 간에 224일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이 주가가 오를지 조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 주 내로 좀 224일선을 뚫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내용도 다소 조금 수그러들고 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이 내용도 지금 다소 조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이제 코스피 종목, 코스닥 종목이 다소 상승 반전하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224일선 뚫고 상승하지 않을까,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지난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파크 시스템스 자체가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기업이었죠. 그래서 다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 안에서 횡보했던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고, 일단 영업이익 보시다시피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22년도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22년도 4분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죠. 3분기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이렇게 22년도에 크게 올라갔던 이유는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 반도체 시장이 업황이 좋아졌죠. 언택트주로서 좀 좋아졌고 그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게 이제 23년 업황 좋지 않음으로써 다 반납됐었고요. 다 반납됐고 다시금 AI 반도체 시장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 시장이 대두되면서 그 미세 공장이 좀 대두되면서 이제 다시 원자 현미경 관련해서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해줬고, 자, 보시다시피 지금 매출액을 분기로 봤을 때 그 분기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23년 수준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22년도 4분기 시점에 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 수준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 좀 시가총액 자체는 22년도 3분기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시가총액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향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은 3분기, 4분기가 2분기보다 훨씬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죠. 신규 캐파 증설 이슈가 계속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향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캐파가 늘어날수록 이 장비 회사들, 원자 현미경 이런 것들이 추가 주문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간에 상승 여력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글로벌적인 지금 하방 압력으로 좀 주가가 빠졌었는데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되었는지 좀 보신다면은 SMH 지수를 보시다시피 지금 224일선을 터치하고 여기 터치하고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나 또 금요일 이후로 그 PMI 지수가 발표됐었죠. 46.8로 발표됐는데 구매자 관리자 지수잖아요. 구매자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은 그 관리자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실업률 4.3% 발표되면서 가속되면서 이렇게 가중되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로 급격하게 많이 떨어졌었죠. 코스피가 거의 뭐 200인가 뭐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월요일 날 발표된 경기 지표상으로 그 부분이 다소 해소되는 예를 들면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50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가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게 좀 드러나면서 다소 이제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번 주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224일선 터치하고 양봉 캔들 크게 만들고 그 위에서 십자선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이 됐죠. 이 십자선의 의미는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좀 방향성을 잡기 전의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큰 모멘텀, 오늘 이제 큰 모멘텀을 가지고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 좀 결정이 됩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보통은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때 이 십자선 나오고 나서 하락했죠. 그러니까 이때의 십자선은 다소 저점을 찍고 올라온 십자선이기 때문에 상승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십자선을 만들고 나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이 나왔는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 넘게 증가했는데 EPS가 컨센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컨센은 8.1달러가 나왔는데 실적은 6.2달러로 전분기보다 낮게 나오면서 다소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6% 맞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중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SMS 지수가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향으로 어떤 슈퍼컴퓨터를 납품하는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AI 수요를 또 나타내는 지표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AI 시장 좀 위축된 상태로 개파락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또 이제 또 새벽에 또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죠.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공포지수는 또 긍정적인 게 어제자에 9.72 어제자에 공포 그 최저점을 찍고 9.7을 찍고 이제 다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공포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곧 기회라고 하는 것이 공포지수일 때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단기적인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희망, 이 풋앤콜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풋이 많을수록 1보다 높고요. 콜이 많을수록 1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 1 밑에 너무 밑으로 가면은 0.5, 6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매수 상태고요. 그러니까 1에 가까운 이 밑에 0점대, 0.9 여기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저점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소 이제 풋옵션보다는 콜옵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틀 전에 1.12 정도 찍은 풋옵션이 많았을 때 비해서 점점 내려오고 있고 여하튼 콜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대차 거래 추이죠. 대차 잔고를 보시게 되면 어제자에 좀 반대 매매가 많이 상환이 이루어지고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죠. 5조 가까이 상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죠. 대차 거래가. 이러니까 아무래도 콜옵션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선상으로 바라보면 되겠고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어제부터 많아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상승 전환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가 다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자체가 2600을 돌파할 걸로 보이죠. 여하튼 간에 일단 뭐 코스피 종목은 아니죠. 코스닥 종목이 좀 문제긴 한데 코스피 종목은 사실 좀 걱정할 게 없습니다. 19년 IMF, 리먼 브러더스 2008년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도 세 사태 터졌어도 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저점을 뭐 찍고 이렇게 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스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코스피는 항상 우상향했었고요. 코스닥 종목이 항상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봐보시면 좋겠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파크 시스템스는 일단은 글로벌적인 하방 압력이 좀 잠잠해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반등할 여력이 좀 이 실적 부분에서 모멘텀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하튼 간에 지금 상승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다소 거래량은 좀 미미합니다. 강세가 좀
약한 상황이지만은 여하튼 간에 이 캔들이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부분, 그런 점에서 다소 여기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매물대가 뚫고 상승된다면은 상승 추세가 정확하게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다져졌구나, 이것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여하튼간에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사실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은 23년 3분기, 4분기가 4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22년도 4분기 그 실적보다 더 많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 3분기, 4분기 실적 모멘텀이 이제 좀 선반영 될 때입니다. 지금이 선반영 될 때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반영이 되었죠, 사실. 이 23년도부터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23년도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반납되었고, 그 반납된 시점,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별로 갭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별로 HBM 관련해서 모멘텀이 반영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고, 여하튼 그 반영, 이 실적 부분에서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면서 잘 지켜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케이 지수도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지표로서 지금 상승 전환되었다는 어떤 지표가 됩니다. 니케이 지수가 지금 상승 전환됐죠. 그런 부분들이 다소 이제 글로벌적인 하방 압력이 해소되었다는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내에 그 SMH 지수라든지 니케이 지수 잘 챙겨보시면서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